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색 실천입니다. 자,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오랜만에 이 동영상을 또 올리니까 제가 목소리가 잠겨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왠지 좀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 이 발언 속도, 동영상 강독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5배속, 2배속 이런 속도로 유튜브 조정하실 수 있죠. 그걸 조정하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룰 태제는 The Politics Book, 거기에 나오는 정치학 태제인데 마르틴 루터 킹 목사라고 잘 아시죠? 그 사람의 정치 철학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내용이 많아서 아무리 빨리 해도 90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점 감안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다 듣기 힘드시면 중간에 끊어서 들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Nothing in the world is more dangerous than sincere ignorance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더 위험하지는 않다. 그럼 이건 최상급을 강조한 표현이죠.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sincere ignorance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sincere ignorance,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진실한 무식함, 그럼 진실한 무식함, 진지한 무지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실에 대한 그러한 무식하고 신념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신념에 근거한 무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일촉즉발의 폭탄과도 같은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이렇게 서서히 몰락해가는 원흉이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작용하기도 하고, 이런 sincere ignorance라고 하는 것, 자, 이거 예를 여기 뒤에 나옵니다만, 일단 예를 들면은 중세시대 때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그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고자 종교단체에서 같은 폐쇄 공간 내에 모아놓고 집회를 합니다. 유럽 기독교 단체가. 그와 같은 목사나 아니면은 신부, 이런 성직자들은 선량한 사람들이었죠. 그분들이 치료를 해서 그 신앙의 힘으로 그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을 낫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다 그 집단 사망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신념에 무식함이 더해져서 이 도출된 결과 얼마나 참혹한지. 그리고 이렇게 모든 인간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자기는 더 큰 모순과 더 큰 악랄한 근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반 시민들을 갖다가 다 잠재적인 그런 범죄자인 것인 양 취급하려 드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와 같은 사고방식을 몇십 년 동안 갖고 있는 사람들, 이제 검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와 같은 검찰이 폭력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건폭 정권의 그런 괴랄한 그런 광란의 칼춤이라고 할까요? 그런 칼춤. 자, 이것도 그들은 자신들이 한편으로는 뭔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랜
그러한 검찰, 그런 직업, 생활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직업적인 신조, 그걸 가지고 그 아주 좁디 좁은 그 편벽 고루한 좌정관천에 우물에서 바라보는 하늘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칼을 들고서 마구 지랄을 해대면 그것이 국가가 그와 같은 광란의 칼춤으로 국가도 자연스럽게 운영이 되리라라고 생각하는, 자, 이러한 것, 이것도 바로 무지한 진실한 무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극좌적인 이데올로기에 몰입해 있거나 극우적인 그러한 사고방식에 갇혀있는, 메카시즘에 갇혀있는 이러한 것도 이와 같은 진실한 무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백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틴 루터 킹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백인들이 가지고 있는 흑인에 대한, 흑인은 열등한 족속이다, 흑인은 원래 게으르고 가난하다, 흑인은 백인 한 명에 비해서 한 5명 정도 모여야 한 명의 백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그 오만하고 잘못된 그러한 사고방식, 그게 바로 이와 같은 진지한 무지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마틴 루터 킹이 29년에서 68년까지 살았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짧게 살다 갔습니까? 그렇죠? 40살 정도 살다 가신 분이죠. 근데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아주 찬란한, 그리고 후세인들에게 영감을 주는 족적을 남겼죠. 그래서 그 마틴 루터 킹의 그 정치 철학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백인 경찰이나 그러한 어떤 지배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흑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폭력으로 다스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차별을 해요. 그랬을 때 흑인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연대를 해서 저항을 하는 겁니다. 이런 백인의 압력, 폭력, 불평등, 불공정한 그런 처리, 아니면은 그러한 태도, 언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흑인들이 단합을 해서 저항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확대를 해서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역시 목이 금방 잠기네요. 여러분 제가 기침을 좀 해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이 컨텍스트, 이 정치 사상적인 맥락에서 ideology, 이런 정치 이념상 이것은 social justice, 사회적 정의에 들어갑니다. 사회적 정의, 그러니까 사회 일반 통념상 올바르다고 생각되는 도리, 사회적 정의, 이게 사회적이라고 하는 것은 individual, private 한 게 아닌 거죠. 여러 사람과 얽혀 있는, 그러니까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거기에 있어서의 정의, 불공정을 교정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회적 정의 문제라는 것, 사회 정의의 문제. 그래서 차별, 불평등, 불공정, 이런 거를 다루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approach, 학문적인 접근 방식은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civil disobedience, 자, civil, 이거는 시민적인 불복종, obedience가 복종이지 않습니까? dis가 붙었어요. 그래서 불복종이 되는 건데, 시민 불복종,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죠. 여러분, 시민 불복종, 이거는 하나의 이렇게 쫙 맥을 잇는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범죄는 개인이 저지를 수도 있고, 사회단체가 저지를 수도 있고, 공공단체가 저지를 수도 있고, 국가가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나 사회단체가 저지르는 범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 개인이 혼자 맞서기에는 너무나도 무력해집니다. 좌절을 맛보겠죠. 그래서 이렇게 개인들이 연대를 해서 부당한 국가 권력 행사, 국가적 범죄에 대해서 저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civil disobedience라고 하는 것은 시민 불복종 또는 시민 저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저항권은 국가가 그러한 그 불의, 폭력 이런 거를 과도하게 행사할 때는 국가를 뒤집어 엎어서 혁명권을 통해서 국가를 전복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더 평화적이고 안정적이고 국민을 사랑하는 그런 정부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런 정권을 갖다가. 그러니까 폭력 정권에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 것. 이게 썩 좋은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피를 먹고 자라나는 나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시민 불복종이라고 하는 civil disobedience 속에는 저항권을 넘어서 혁명권까지도 담보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맹자의 그 유교 사상에도 역성혁명이라고 있죠. 뭐 어떤 성씨가 정치를 하는데 그 사람이 폭군이면 그 왕조를 갖다가 뭐 주씨에서 아니면은 다른 뭐 이씨로 이런 식으로 바꾸는 그런 역성혁명 사상 이런 게 연결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불복종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국법이나 정부 지배 권력의 명령 이런 것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럴 때 이를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연대해서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민불복종은 비폭력 수단을 사용한 저항입니다. 그러는데 반드시 꼭 비폭력 수단을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비폭력 수단에 대부분 의존을 하죠. 그러니까 시민불복종을 할 때는 그 현재의 악법, 현재의 제도 이런 거에 따른 처벌, 희생 이런 거를 기꺼이 감수해야만 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예를 들면 인도에 비폭력 저항운동이 있었죠. 간디가 이끌었던 뭐 샤티아 그라하 운동이라고 하는 거. 여기 이러한 것, 이런 간디의 사회복지운동이나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운동 이런 게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반대 투쟁 이것도 비폭력 저항운동이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있었던 그런 공민권, 시민권, 그런 흑인 차별 철폐운동 이러한 것 마틴 루터 킹이 이끌었던 이러한 것도 다 시민 불복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의 그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고대 아테네 시대 때 소크라테스 재판이 있었는데 그때 소크라테스가 그런 그 폴리스 지배 세력에 대하여 그러한 반대 논거를 펼치죠. 그래서 소크라테스 재판 사례가 바로 시민 불복종에 대한 철학적 토대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1980년대인가 시청료 납부 거부 운동이 있었죠. 이런 것도 시민 불복종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 불복종이 어떤 정당화 조건, 정당성을 띠려면 가급적이면 비폭력적일 것, 그리고 일단은 합리적인 선에서 해결을 하려고 모든 노력을 다 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될 때 최후의 수단으로 비폭력 저항을 이렇게 벌일 것, 그리고 그에 따른 처벌을 감수할 것, 그리고 목적이 정당할 것, 이러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장기적으로 이 전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지만 그리고 이게 성공을 거뒀을 때 이 악법, 악랄한 제도, 모순적인 그런 제도가 개혁이 되는 것이죠. 이 개혁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시민 불복종 행위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헌법에도 나와 있는 기본권, fundamental rights라고 하는 이 기본권 그리고 헌법의 기본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행위이기도 한 겁니다. 바로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이렇게 시민들은 시민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불복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유명한 책도 있죠. Resistance to Civil Government라고 하는 헨리 데이빗 소로우가 쓴 책이 있는데 이거는 폭력을 거부하며 그리고 폭력을 초월하는 영향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시민 불복종이. 그래서 그 소로가 제안하는 것은 시민 개개인은 정부로 하여금 개인 자신의 양심을 지배하도록 혹은 개인 자신의 양심을 위축시키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개인 자신을 불법, 불공정, 불의 이런 거에 대리인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대로 허용하는 것, 묵인하는 것 이것을 피해야 할 의무가 모든 개인에게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소로가 이제 노예제도에 대한 어떤 반발 아니면 당시에 그 1846년에 48년에 있었던 멕시코 미국 전쟁 이런 거에 대한 반발에서 부분적으로 그 영감을 받아서 그 사상을 갖다가 바로 시민 불복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만들어내죠. 어쨌든 제가 지금 방금 말씀을 제대로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좀 멍해지는 생각이. 어쨌든 이 시민 불복종,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데이빗 소로우는 정부를 하나의 기계에 비유합니다. 근데 그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할 때는 시민들이 따르고 지지를 합니다. 근데 기계가 오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정부라는 기계장치가. 그래서 이 정부라는 기계장치가 이 메커니즘이 불의, 불공정, 폭력, 적폐 이러한 것을 양산할 때 이때 시민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정부라고 하는 오작동 기계장치를 멈추도록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반대 마찰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저항이라는 거죠. resistance. 그게 disobedience고요. 그리고 그게 바로 헌법이 부여한 성실한 시민의 의무고 윤리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civil disobedience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역사성을 지니는지 쭉 이해가 되셨죠? 일단 여기 이제 before 예전에 1876년에서 1965년 이 무렵에 한 150년 전 무렵에 The Jim Crow Laws are implemented. Jim Crow Law라고 하는 이 법률이 이 Jim Crow Law라고 하는 이러한 법률이 implemented 이렇게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Jim Crow Laws가 또 뭔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Jim Crow Law는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법률입니다. 일련의 어떤 차별 관행, 그러니까 옛날에 그 미국이 북부와 남부로 나뉘었을 때 그런 남부 연맹에 있는 모든 그런 남부 연맹, 남부연합에 있는 모든 그런 각 주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합법적으로 백인과 흑인, 유색인종 이렇게 백인과 유색인종 간에 그러한 것을 유색인종 간에 분리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래서 그런 인종 분리로 흑인들은 백인들보다 모든 면에 있어서 어떤 경제적 지원 측면이나 주거지 그런 측면 이런 모든 측면에 있어서 열등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경제적 어떤 교육적 사회적 이런 모든 분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불평등을 낳게 되죠.
징크로법의 구체적인 예는 공립학교, 공공장소, 대중교통 영역 이런 등에서 인종을 분리합니다. 백인 따로 흑인 따로 화장실에 있어서도 식당에 있어서도 물 마시는 식수대에 있어도 백인과 흑인을 격리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미국 군대에서도 백인과 흑인은 분리되었습니다. 이 짐크로우 법들은 어떤 미국 흑인의 인권과 자유를 갖다가 제한했던 그 19세기의 흑인 단속법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징크로법이 이렇게 implemented 실행이 되면서 이것이 a series of discriminatory practices in the southern states of the U.S. 미국의 남부주에 있어서의 이 discriminatory practices 일련의 그러한 차별적 관행 이러한 것 일련의 차별적 관행 이러한 것들 갖다가 이렇게 legalizing 합법화 시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짐 크로우법이 이렇게 실행이 되면서 강행이 되면서 일련의 백인과 흑인들 간의 그러한 차별 대우를 합법화하는 그런 법률이 제도로 굳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드디어 이제 1954년도에 브라운 vs. Board of Education 이건 아주 유명한 그 헌법책 보면은 모든 헌법 교과서에 나오는 그러한 아주 유명한 판례이죠. 미국의 브라운 vs.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이거는 브라운 대 이 교육위원회 여기에서 이것은 a case adjudicated by the Supreme Court 미 연방 대법원에 의하여 이렇게 판시된 그와 같은 하나의 형법 사례 그런 케이스 그러한 케이스 판례 사례인데 여기에서 mandate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일단 여기서 adjudicate 하면은 adjudicate 뭔가를 이렇게 판결하다 재결하다 재판으로 결정하다 판결하다 이런 뜻입니다. judged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수프림 코트 하면은 미연방 대법원 말합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에 의해서 판시된 그 같은 하나의 판례 이게 바로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브라운이라는 사람과 교육위원회가 서로 이렇게 맞서서 이렇게 법정 투쟁을 벌인 이 사건인데 이것이 mandate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The desegregation of public schools 그래서 이러한 공립학교의 차별 철폐 segregation을 갖다가 철폐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철폐하라는 겁니다. 이 차별을 철폐하라 라고 하는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차별 철폐 이 공립학교 이 공공기관에서 맨 처음에 학교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이런 공립학교에서의 차별 철폐 이걸 갖다가 mandate, command 법원이 명령을 내립니다. 법원이 명령을 냅니다. mandate. 그래서 on the grounds that segregation is unconstitutional. 그래서 이렇게 인종차별은 위헌이다 라는 근거하에서 인종차별은 위헌이다라는 근거하에서 공립학교에서의 그런 차별 철폐를 명령 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64년에서 68년 사이에 미국에서 a series of laws are passed. 일련의 법률들이 통과됩니다. banning discriminatory practices and restoring voting rights. 이것도 차별적인 그러한 관행들 그리고 투표권 흑인의 투표권을 갖다가 회복시키는 이런 그러니까 차별적인 관행들을 금지하는 그리고 흑인들의 투표권을 갖다가 restoring 이렇게 복원시키는 이러한 것을 복원시키는 이와 같은 일련의 법률들이 passed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민권법과 선거권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징크로우법은 이제 완전히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법률 통과로 인해서. 그리고 나서
1973년에 US Ground Forces are withdrawn from Vietnam. 미국의 지상군이 철수되어집니다. 베트남으로부터. Amid waves of anti-war protest on the home front. 국내 전선. 한마디로 국내 상황에서는 그런 전쟁에 반대하는 반전 항의의 물결 속에서 드디어 미국의 지상군이 베트남으로부터 73년에 철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글자 크기 충분히 보실 수 있죠? 이게 제일 크게 한 건데 이렇습니다. 자, 설명문이라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By the 1960s, the battle for civil rights in the United States was reaching its final stages. 1960년대 무렵 바로 미국에서의 시민권, 시민권 하면은 민권, 흑인 차별 금지, 그러니까 백인과 흑인 평등권 투쟁이라고 그럽니다. civil rights는 정확히 말하면 흑인들의 백인들에 대한 그런 평등, 권리, 회복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민권 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미국에서의 어떤 시민권 투쟁이 바로 그것의 최종적인 단계,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Reconstruction following the Civil War, 이러한 미국의 남북전쟁, 그걸 Civil War라고 하죠. 남북전쟁을 뒤따르는 남북전쟁 이후에 있었던 그런 재건 기간 이후, 여기 Reconstruction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역사적인 용어입니다. 그냥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Reconstruction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이 남부 연합과 북부 그러한 북부 동맹 이렇게 나뉘어 가지고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남북 전쟁. 근데 나중에 북군이 승리하게 돼서 나중에 이제 남부 각 주를 갖다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합중국으로 재통합시키는 과정. 이게 바로 재건 활동인데 이와 같은 미국 역사에 있어서의 미국 남북 전쟁 내란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재건 활동 아니면은 재건 사업 그 이후에 a century earlier 한 100년 전에 그러니까 이미 1세기 전에 있었던 남북전쟁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재건 이후부터 쭉 the southern states of the US 미국의 남부에 있던 주들은 남북 전쟁으로 흑인 노예가 해방됐는데 그때도 남부의 주들은 had been pursuing a policy 하나의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었습니다. disenfranchisement and segregation of black Americans. franchise는 선거권 운동, 선거권 자격을 말하는 거죠. 근데 dis니까 여기 enfranchise는 선거권을 기부하는 것, 부여하는 것. dis는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 단어는 길지만 어려운 단어 아니죠. 선거권 박탈. 그러니까 그 누구를 어떤 선거에서 뽑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선거권 박탈의 정책 그리고 segregation, black Americans 흑인들에 대한 그런 segregation 분리 정책 그러니까 이와 같은 두 가지 정책 black American 흑인들에 대한 분리 정책 그리고 선거권 박탈 정책 이러한 것을 계속 추구해 왔습니다. 말로만 노예가 해방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이런 정책을 계속 추구해 왔다는 것입니다. 남북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이 통합된 이후에 재건활동 이후에도 그래서 through overt legal means 근데 그것도 overt 아주 뚜렷한 명백한 합법적 수단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흑인들도 개인적으로 항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런 수단을 통해서 합법을 가장한 불법을 자행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this was codified in the so-called Jim Crow laws. 이것이
법전으로 이렇게 성문화되어졌습니다. 성문화되어졌습니다. codified. 소위 이른바 짐 크로우 laws, 그 짐 크로우법, 이 흑인을 갖다 이렇게 좀 경멸하듯이 부르는 짐 크로우라고 하는 거죠. 까마귀. 그래서 이렇게 새까만 애들을 이렇게 차별, 대우하는 법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성문화시켰다는 겁니다. 이것은 a set of local and regional statutes. 이것은 하나의 set, 시스템, 하나의 체계로 이루어진 그런 local, 지방적, 지역적 그런 실정법입니다. statute. 그것도 that effectively stripped the black population of many basic rights. 그것도 흑인들에게서 그들이 갖고 있는 많은 기본적인 권리를 갖다가 strip, 박탈시키는, 효과적으로 박탈시키는 그와 같은 그 어떤 각 지방 혹은 지역적인 그러한 실정법, 이게 징크로법인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성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걸로 해가지고 남부주에서는 북부라고 완전히 흑인이 백인들과 평등한 대우를 받았던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북부에서 일어났던 그런 차별 사례들에 비해서 남부에서는 이 차별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노예는 아니지만 사실상 노예처럼 살아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흑인들은. The struggle to win civil rights of black people had been ongoing. 근데 이러한 투쟁, 이와 같은 흑인들을 위한 민권, 흑인들을 위한 시민의 권리, 평등권을 쟁취하려는 이러한 투쟁이 had been ongoing, 계속되어 왔습니다. Since the end of civil war, 남북 전쟁이 끝난 이후서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in the mid-1950s, 1950년대 중반에 it had developed into broad movement. 그것은 하나의 폭넓은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Based on mass protest and civil disobedience. 이것은 대중적인 그런 항의와 시민 불복종, 이러한 정신에 근거한 하나의 폭넓은 운동. 1950년대 중반에 이때 이제 시민운동이 본격적인 운동으로 미국에서 두각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struggle against ignorance. 일단 여기 무지에 대항하는 투쟁. 그래서 at the forefront of the movement was Dr. Martin Luther King. 근데 그와 같은 시민 불복종 운동, 이 어떤 민권 운동의 그런 선두에는 마르틴 루터 킹 그런 박사가 있었습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인 거죠. 근데 이 civil rights activist, 이 사람은 민권 운동 활동가이었습니다. Who worked with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 자, colored people, 유색인종, 흑인 말하는 거죠. 흑인이나 황인종까지 나중에 들어가긴 합니다만, 여기 유색인종의 향상을 위한 전국협의회라고 하는 이런 단체와 더불어서 함께 일을 했던 시민운동, 그런 민권운동 활동가였다는 것입니다. Inspired by successive rights leaders elsewhere. 그래서 다른 여러 곳에서 그런 민권운동 그런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의 성공에서 영감을 받아 특히 by the non-violent protests against British rule in India led by Mahatma Gandhi. 마하트마 간디에 의해서 이렇게 이끌어졌던 인도에서의 영국 통치에 반대하는 그런 비폭력 저항운동, 이런 거에 의해서 특히 이렇게 inspired, 이런 거에서 특히 영감을 받은 바로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이 목사는 became perhaps the most significant figure to emerge from the struggle. 이 사람은 어쩌면 아마도 가장 중요한 그런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emerge from the struggle. 그 민권 투쟁으로부터 출현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perhaps를 쓴 거는 어떤 사람은 말콤 X를 더 쳐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in 1957, 1957년 무렵에 with other religious leaders, King had established the Southern Christian Leadership Conference, SCLC.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킹은 설립했습니다. 남부 기독교 리더십 컨퍼런스, 회합, 회의체라고 하는 걸. 이것은 a coalition of black churches. 이것은 흑인들이 다니는 교회들의 결성체, 연합체였습니다. They broadened the reach of organizations involved in the movement. 그 민권운동과 연관된, 민권운동에 연루된 그와 같은 그 조직들의 범위를 갖다가 이렇게 더 확대시켰던 흑인 교회 연합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this has generated momentum of national scale. 바로 이 단체가 드디어 처음으로 그와 같은 하나의 모멘텀, 그런 어떤 추진력이라고나 할까요? 계기, 그런 임피터스라고도 그러는데 계기, 그런 어떤 추진력, 어떤 전국적인 규모에 있어서 추진력을 갖다가 생성시켰습니다. 창출시켰습니다. 처음으로. 그러니까 전국적 규모의 민권운동이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Like many others in the civil rights movement. 근데 이와 같은 민권운동에서 활동했던 다른 많은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킹은 characterized struggle as one of the enlightenment against ignorance. 킹은 그와 같은 민권운동을 갖다가 바로 무지에 대항하는 계몽운동의 하나라고 그와 같은 민권운동을 갖다 이렇게 규정, 특징, 성격 부여했습니다. 규정 지었습니다. 특징을 부여했습니다. Long-standing beliefs of racial, 이같이 오랫동안 지녀왔던 신념, racial superiority, 어떤 인종적인 우월성, 백인이 갖고 있는, 그리고 entitlement, 백인에만 특별한 자격을 부여하는 그런 자격 부여, 그와 같은 일종의 권리 말하는 거죠. 백인들에만 특별한 권리와 자격을 부여하는 그런 인종적인 그러한 superiority, 우월성, 그리고 인종에 근거한 자격 부여, 이와 같은 사고방식이 있었는데 인종차별적인, 이것은 dominated the government of southern states of US. 이렇게 미국의 남부에 있는 주들의 그러한 government, 정부, 주정부를 갖다가 지배해왔던 이와 같은 백인들만이 특별하다라고 하는 우월성, 백인들에게만 특별한 자격, 권리, 기본권을 부여하는 이와 같은 이러한 것들이 되게 이렇게 안 좋았던 거죠. 이러한 것들이 had given rise to, 이거에 걸리는 동사가 이거인 거죠. had given rise to political system, 하나의 정치 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excluded black people and many other minorities, 흑인들과 많은 다른 소수 민족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배제시키는 그와 같은 정치제도, 그러니까 정계에는 흑인들과 황인종들은 발도 디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피치의 대상일 뿐이지 공무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관료도 될 수 없고 그리고 정치적 지도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제도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King felt this position was fervently believed in by those in power. 그래서 킹은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러한 포지션, 이러한 입장, 그 남부 주정부의 이와 같은 정치 어떤 인종 편견적인 차별적인 이러한 입장은 fervently, 자, fervent 하면 ardently, enthusiastically, passionately, emotionally, 이렇게 감정적으로 아주 열정적인
열렬하게 신봉되어져 왔습니다. By those in power,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권력을 쥔 그런 놈들에 의해서 열렬하게 이렇게 신봉이 되어져 왔습니다. 흑인들은 원래 열등하다라고 하는 사고방식. 그리고 또한 이렇게 느꼈다는 거죠. 킹은 이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그리고 this sincere ignorance, 이와 같은 그러한 백인 지배 세력이 갖고 있었던 이와 같은 진실한 무지. 흑인들은 원래 열등하고 못났다, 게으르고 가난하다. 그래서 중요한 정치적 결정은 다 백인들이 독점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진지한 무지. 그래서 이 맥락 이해되셨죠? 이러한 백인 우월주의에 근거한 이와 같은 진지한 무지는 바로 이게 이제 가장 위험하다라고 봤던 거죠. 마틴 루터 킹은. 이것은 was at the root of the problem inequality. 이러한 불평등의 문제의 근저, 뿌리에 있었다. 그러니까 불평등의 문제 뿌리까지 천착해보면 그 맨 밑바탕에는 항상 흑인들은 원래 게을러, 흑인들은 못났어, 무식해, 그리고 흑인들은 원래 열등해 라고 하는 사고방식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Therefore, any attempt to deal with the problem solely through political means. 그래서 어떠한 시도, 그것도 그 흑인들에 대한 차별적 인식의 문제를 갖다가 다루려는 어떠한 시도도 그 solely, 그저 단지 정치적인 수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would be doomed to failure. 실패, 바로 실패에 처하게 될 운명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피상적으로 정치적으로만 타협하려 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냐? Direct action would be needed. 직접적인 행동이 필요해질 것입니다. To reform politics and win equality, participation and access in democratic life. 왜 직접적인 행동이 필요하냐? 바로 이와 같은 정치적 현실들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win equality, 평등권, 평등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여기도 투가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participation and access, 바로 모든 정치 활동들에 대한 참여, 그리고 접근권, 헌법상에 보장된 이런 민주적인 생활에 있어서의 democratic life에 있어서의 그런 participation, 참정권과 access, 정치적인 영역이나 정보에 대한 접근권에 있어서의 equality, 바로 평등, 그러한 평등을 확보하려는 정치 그러한 형국을 갖다, 정치 상황을 갖다가 개혁하기 위해서는 바로 직접적인 행동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저 백인들이 알아서 떠먹여주겠지, 잘해주겠지, 백인들이 선정을 베풀길 바라야지, 이래갖고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 the movement for civil rights would also have to tackle the underlying attitudes of the majority toward minorities in order to achieve lasting change. 그와 동시에 바로 민권을 위한 그런 운동, 민권운동은 또한 태클은 원래 축구 용어 말하지 않습니까? 태클 걸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부딪혀서 해결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용감하게 부딪혀서 해결 또는 극복, 태클, 부딪혀서 이렇게 극복해야만 할 것입니다. The underlying, 그 근저에 놓여 있는 태도, 백인의 근저에 있는 태도, 바로 순수한 무지, 또 majority, 그러한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다수계층, 그런 다수의 근저에 놓여 있는 이 태도, 이게 바로 제일 큰 문제인데, 이게 바로 순수한 무지 이겁니다. Toward minority in order to achieve. 바로 이 지속적인 변화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소수계층, 흑인, 특히 처음에는 흑인, 그 다음에 황인종, 유색인종, 이런 소수계층들에 대한 그런 백인,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 이 계열의 이런 다수층의 그런 근저에 놓이는 태도, 이것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렇게 이러한 것을 이렇게 용감하게 맞붙어서 해결하다.
그러니까 overcome하고 solve 이런 두 가지 뉘앙스를 같은 걸로 맛부터 해결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에 봉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non-violent protest, 비폭력적인 항의, 비폭력적인 항의, 이게 무저항 비폭력 운동을 하라는 건데, 자, 비폭력적인 항거. In contrast to other leaders within civil rights movement, 이와 같은 민권운동 내에 다른 지도자들과는 대조적으로 such as Malcolm X and Stokely Carmichael, 이런 말콤 X나 스타클리 카마이클과 같은 민권운동 내에서의 다른 지도자들과 달리 킹은 was committed to non-violence. 킹은 헌신적이었습니다. 비폭력 운동에만 몰입을 했습니다. As one of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struggle for equality. 평등 투쟁, 이게 바로 민권운동이라고 말씀드렸죠. Civil rights. 흑인들의 평등을 위한 투쟁의 기본적인 원칙들 중 하나로서 바로 비폭력 운동에 킹은 이 비폭력 운동에 이렇게 완전히 committed, 몰두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the utmost moral strength, 가장 중요한 도덕적 힘은 was required, 가장 어떤 최고도의 도덕적 힘이 요구되어졌습니다. To adhere to non-violence in the face of extreme provocation. 그런 백인들의 흑인 차별과도 같은 극단적인 도발행위, 그러한 어떤 물리적, 언어적 폭력, 차별, 이와 같은 극단적인 provocation, 도발행위에 직면하여 무저항 비폭력을 갖다가 고수하기 위해서는 바로 최고도의 도덕적인 힘이, 그러니까 흑인들이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백인들보다 열등하지 않다, 인격적으로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끝까지 참아내는 이런 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도 힘들고 지난한 일이었죠. 이러한 것이었는데, 자,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참을인자 3개가 아니라 참을인자 아마 100개가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했는데, 그러나 간디 had shown, 간디가 이미 보여준 바 있었습니다. What is possible, 무엇이 가능한지, 그런 게 가능하다는 것을, 무저항 비폭력 운동을 통해서 어떤 성취를 이룰 수 있는지를 갖다가 간디가 이미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간디 believed, 간디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The moral purpose of the protesters, 이와 같은 무저항 비폭력 운동의 항의자들의 이 도덕적 목적은 would be eroded, 침식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public sympathy lost, 여기도 would be가 빠져 있는 겁니다. 이러한 공공의 동정심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If resistance became violent, 만약 그와 같은 저항 운동이 폭력적으로 변질되어 버리면, 폭력성을 띠게 되면, 폭력적으로 전환되게 되면 이와 같은 공공의 동정심은 사라지고 그 다음에 목적조차도 침식될 것이라는 겁니다. 간디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간디 생각. 그래서 as a result, 결과적으로 킹은 took great pains, 무진 많은 아주 커다란 수고를 들였습니다. 무진 애를 썼습니다. To ensure, 자, 보장하기 위해서 his involvement in the civil rights movement did not blah blah blah. 그래서 이와 같은 민권 운동에 있어서 자기의 참여, 그 마틴 루터 킹의 참여나 개입이 did not promote violence, 폭력을 촉진시키지 않도록, 그리고 going so far as to cancel, 이렇게 하도록 무지무지 이렇게 신경을 썼고, 그리고
심지어는 so far as cancel speeches and protest, 어떤 연설들이나 항의 운동 이러한 것들을 취소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When he felt they might result in violent action on the part of activists, 그런 시민운동 활동가들의 측면에서의 격렬한 행동, 이게 폭력이죠. 폭력을 유발할 수도 있겠다라고 느낄 때는 약속되어 있는 그런 연설 일정들, 그 다음에 항의 시위 활동들 이러한 것들을 취소하는 정도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무저항 비폭력 운동을 전개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콤 X와 노선을 확실히 달리하죠. At the same time, 동시에 킹은 pursued the fearless confrontation of intimidation and violence. 그렇지만 킹은 fearless, 두려움이 없는 그런 대치, 두려움이 없는 항거를 갖다가 pursue, 추구했습니다. 과감하게, 겁없이 용감하게 이렇게 맞섰습니다. intimidation, 그런 백인 쪽에서의 intimidation, 그러한 협박하고 폭력, 너희들이 만약에 흑인들이 어쩌고저쩌고 모여서 어쩌고저쩌고 하게 되면은 그런 위협과 폭력, 이렇게 위협과 폭력을 퍼붓겠다라고 하는 흑인 인권 운동가들에 대한 백인들의 이런 위협과 폭력에 대한 겁없는 그런 맞섬, confrontation, 용감하게 대결하는 거죠. 겁없는 맞대결, 이러한 거를 추구했습니다. 폭력은 안 썼지만 백인들이 폭력을 저지를 때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매를 맞고 죽을지언정 그 시위 현장에 흑인들이 폭력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백인들이 폭력을 저지를 때 그걸 온몸으로 막아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When it was visited on civil rights activists, 그것이, 여기서 이 그것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백인들의 협박과 폭력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여기 is visit, 그것이 흑인 그러한 민권 운동가들에게, 여기서 이 visit은 방문하다 이런 게 아니라 이 visit이 재난이나 여러 가지 재해 따위가 덮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엄습하다. 다시 말하면 그와 같은 협박과 폭력이 visited on 수동태로 쓰여 있는데 이러한 것이 바로 이런 민권 운동가들에게 닥칠 때 이런 뜻입니다. 그 같은 여기서 이트가 뭔지 아시겠죠? 이트는 앞에 있는 intimidation and violence 가리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민권 운동가들에게 닥칠 때 이때는 fearless, 주저함이 없는, 겁없는 그러한 맞대결, 이러한 것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He frequently led demonstrations from the front. 그는 the front, 그는 전면, 맨 앞장서서 전면으로부터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시위 활동들을 frequently, 빈번하게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injured more than once, 한 번 이상 부상을 당했고 was jailed, 투옥이 되어졌습니다. On numerous occasions, 다양한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속에서 투옥을 당했습니다. Images of the brutality of the police toward civil rights activists became one of the most effective means of garnering nationwide support for the cause. brutality, 그런 잔인함, 야만성, 폭력성에 대한 이미지, the police, 이러한 경찰이 저지르는 그런 잔혹함, 야만성에 대한 그런 이미지, toward civil rights activists, 흑인 이러한 민권 운동가들을 향한 백인 경찰의, 이 경찰에는 이제 흑인도 들어가 있기도, 자, 백인 경찰이라고 합시다. 이런 백인 경찰들의 어떤 brutality, 그런 잔혹성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가장 효과적인 수단들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로 garnering, garnering 하면 뭐 이렇게 막 직접 하는 걸 말하죠. 모으는 거, collect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전국적인 규모의 지지를 갖다가 축적하는 그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되었습니다. For the cause, 바로 그 무저항 비폭력 민권운동의 명분,
명분에 대한 그런 전국적인 지지를 갖다가 garnering, 축적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King's adherence, non-violence, 이와 같은 킹의 비폭력에 대한 지지는 또한 inspired his opposition of Vietnam War, 베트남 전쟁에 대한 그의 반대에도 영감을 미쳤습니다. 베트남 전쟁 반대. 자, 굉장히 중요한 거죠. (1967년에) 그는 deliberately celebrated beyond Vietnam speech, 베트남 너머라고 하는 그의 유명한 연설을 갖다가 행했습니다. deliberate speech에서 deliber는 뭐 구하다 분만하다가 아니라 그냥 연설하다, make랑 똑같습니다. make a speech 이런 거랑요. 유명한 그런 beyond Vietnam speech 연설을 행했습니다. 근데 그 연설은 spoke out, 아주 큰 소리로 밝혔습니다. against the ethics of conflict in Vietnam, 이런 베트남에서의 conflict, 갈등이라고 하는 건 전쟁이죠. 베트남에서의 전쟁에 대한 그런 윤리, 원칙 이런 걸 말한 거죠. 도대체 무슨 명목으로 미국이라는 국가가 베트남 전쟁에 참여를 했느냐. 그러니까 베트남에 있어서의 그런 전쟁에 관한 그런 미국이 내건 그런 전쟁의 명분, 그런 윤리, 이거에 반대를 하면서 spoke out, 분명하게 논조를 펴나갔습니다. 이걸 밝혔습니다. 그리고 branding it, 베트남 전쟁을 갖다가 여기 베트남 conflict ethics 말하는 거죠. 베트남 전쟁 참여 명분 또는 윤리, 이러한 것을 American adventurism, 미국적인 모험주의. 이 모험주의라는 말은 좋은 뜻의 말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미친 짓이라는 뜻이 약간 들어가 있는 거죠. 미국적인 모험주의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으면서 브랜딩하면서, 또한 taking issues with resources lavished upon the military, 바로 이러한 군대 쪽으로 그러한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lavished, 풍성하게 팍팍 쓰여지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과 연관돼 이슈를 제기하면서, 그러니까 미국의 모험주의라고 낙인을 찍으면서, 그 다음에 여기 군부대, 그래서 이 군부대의 lavished, 이 lavish라고 하는 게 아낌없이 팡팡 쓰는 걸 말하는 거죠. 이 아낌없이 군부대 내에 아낌없이 팡팡 그런 여러 리소스, 미국의 자원들이 이렇게 지원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슈를 제기하면서, 이런 것들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즉 브랜딩하면서, 테이킹하면서, 바로 베트남에 있어서의 그런 갈등,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미국의 명분, 여기 ethic는 사실상 cause나 명분이나 어떤 그런 policy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런 거에 against, 반대하면서 spoke out, 분명한 논조로 연설을 했다는 것입니다. In part, 부분적으로 킹은 이렇게 느꼈습니다. The war was morally corrupt. 이 베트남 전쟁은 도덕적으로 썩었다, 부패했다. 그 전쟁이 도덕적으로 부패했다. 왜냐하면은 이게 도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Since 그게 어떤 뭐 자유진영 국가를 뭐 지키기 위한 그런 전쟁이 아니라 since it consumed vast amounts of the federal budget, 연방 예산의 어마어마한 양, 엄청난 양의 연방 예산을 갖다가 베트남 전쟁이 소모했기 때문에, which, 그리고 그 엄청난 양의 연방 예산은 could otherwise be spent, 다른 방식으로 쓰여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Only leaving the problems of poverty, 바로 미국 내에 현존하는 가난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다른 방식으로 쓰였을 수도 있었을 엄청난 양의 연방 자산을 갖다가 베트남전에 쏟아부었다는 것이죠. 미친 짓 아니고 뭐냐. Instead, 대신에 as he saw it, 마틴 루터 킹이 그 상황을 목격한 대로 the war was in fact
compounding the suffering of poor people in Vietnam. 이 전쟁은 사실상 미국이 정치 선전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그것은 오히려 이렇게 compounding하다. 합성 증가시키고 있었다. 오히려 복합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었습니다. Suffering of poor people in Vietnam. 베트남에 있어서의 가난한 사람들, 베트남의 빈민들의 고통을 갖다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한층 더 가중시키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무슨 베트남의 자유민들을 해방시킨다라고 구호를 내걸었지만 사실상은 베트남 사람들을 더 못살게 구는 그러한 악을 초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difference opinion between those advocating non-violence and those prepared to use violence in the struggle for civil rights is a major area of debate in blah blah blah. A difference opinion, 의견차. Those advocating non-violence, 비폭력을 옹호하는 사람들과 those prepared to, 기꺼이 폭력을 사용할 준비가 되는 사람들 사이의 의견차. 그것도 in the struggle for civil rights, 바로 민권 투쟁에 있어서 폭력 옹호자와 폭력 거부자 사이에 이와 같은 차이점, 이만큼이 주어입니다. difference가 주어예요. 그 차이는 바로 주된 논쟁 영역입니다. In the discussion of civil disobedience to this day, 바로 오늘날까지 시민 불복종을 토론하는 그런 토론 영역이 있어서 폭력 사용이 옳으냐, 무저항 비폭력이 옳으냐, 자, 이 두 가지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And the letter from Birmingham jail, 버밍햄 제일 감옥으로부터의 편지에서 킹은 articulated. 자, articulate는 어떠한 걸 갖다가 굉장히 분명하고 또렷하게 원래 발음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articulate는 원래 pronounce distinctly, clearly, crystally 이런 걸 말하면 똑바로 발음하다. 여기에서 이제 어휘가 이렇게 더 확장됩니다. 뭐 하면 enunciate, express clearly, state clearly, declare clearly 이런 의미로, pronounce 이런 의미로. 그래서 킹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His strategy for confronting the ignorance of racism in the U.S. 미국 내에 있어서의 인종차별주의라고 하는 그런 무지, 인종차별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진실한 무식함, 그 무지 이런 것에 직면하기 위한 그런 것에 대치, confronting, 직면하기 위한 자신의 전략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음같이 진술하면서 non-violent direct action, 비폭력적인 직접적인 행위, 즉 무저항 비폭력 운동, 이것은 seeks to create such crisis and foster such tension. 둘 다 서치는 대과 연결됩니다. 다음과 같은 그러한 위기, 그리고 다음 같은 위기를 창출할 것을 창출하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그런 긴장을 foster, 강화시키도록, 다음 같은 긴장을 강화, 촉진시키도록, 그리고 다음 같은 위기 상황을 창출하도록 노력한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은 a community, 하나의 공동체 사회가 있는데 특히 남부, 그런 미국의 남부의 여러 주 정부들, 이와 같은 이 공동체가 has constantly refused to negotiate, 계속해서 협상하기를 거부해왔던 바로 인종차별을 철폐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협상하기를 계속 거부해왔고 백인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와 같은 한 공동체가 is forced to, 어쩔 수 없이 그 이슈, 바로 레이시즘, 인종차별주의라고 하는 그 이슈를 confront, 직면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정도 국면에 이른 최고조에 달한,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사회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크라이시스, 위기 상황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와 같은 긴장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을 걸, 이것을 바로 비폭력, 직접적인 이 비폭력 행동은 이러한 것을
추구 모색한다. 이게 일종의 강령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이게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추구했던 하나의 작전, 강령, 전략이었다는 것이죠. However, 그러나 critics within the movement, 그런 민권운동 내부에서의 비평가들은 felt 이렇게 느꼈습니다. The pace of change, 백인들이 흑인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태도 변화의 속도가, 페이스가 was too slow, 너무나 느리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there is a moral imperative, 도덕적 명령이 존재한다. 도덕적으로 타당하다. Respond to violence and intimidation in kind. 백인들이 흑인들에게 저지르는 그런 폭력이나 intimidation, 위협, 협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in kind, in the similar way, in kind는 그런 거죠. 같은 in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respond, 반응해야 할 그럴 도덕적 명분, 도덕적 명령 이런 것이 존재한다 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말콤 X 계열인 거죠. 비폭력에 반대하는 이러한 적극적인 투쟁 노선을 걸었던 사람들. 그래서 the link between racism and poverty. 자, 이제 racism, 인종차별주의와 가난, 인종차별주의 문제와 가난 문제, 이 가난 문제 사이의 연결고리는 had long been a theme of civil rights movement. 바로 민권운동의 그런 주제, 오랫동안 민권운동의 주제가 되어 왔습니다. 가난, 이 구조적 가난. 그리고 이것은 이러한 인종차별주의와 그런 가난 문제를 갖다 어떻게 연결해서 어떻게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 이것은 formed a part of much of the activism in which King was involved. 여기 킹이 관여하게 된, 킹이 몸담게 된 그런 활동의 많은 부분의 일환을 형성했습니다. 가난 문제도 동시에 해결하자. 1963년에 March to Washington for Jobs and Freedom, 일자리와 자유를 향한 워싱턴으로의 행진, 1964년 이 행진 운동은 The fight against racism, 인종차별주의에 반대하는 그런 싸움을 전개했습니다. At its core, 그 핵심 부위에. 그러니까 이런 행진 운동, 행진 시위, 데몬스트레이션은 그 core, 핵심에는 인종차별주의에 반대하는 투쟁, 인종차별주의에 반대하는 그런 투쟁, 이러한 것을 품었고, 그러나 또한 demanded the extension of economic rights, 경제적인 권리의 extension, 확산, 이러한 것을 경제적인 권리의 확대, 이러한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권운동에서 그것이 이제 가난 극복 운동으로까지 확대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King's stand against Vietnam War,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대하는 킹의 입장은 had explicitly criticized U.S. involvement in the conflict. 굉장히 기네요.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킹의 그러한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대 입장은 explicitly, 아주 명료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미국의 개입을 갖다가 conflict, 그 전쟁, 베트남 전쟁에 미국 개입을 갖다가 criticize, 비판했습니다. as 이하라고. 그것은 distracting attention, financial support from the battle against poverty. 바로 가난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가난에 대해서 무찌를 수 있는, 가난을 척결할 수 있는 그런 배틀, 그런 국가적 경제 전쟁으로부터 그러한 재정적 지원, 그리고 attention, 집중과 재정적 지원, 이런 거를 distracting, 이렇게 분산시키는 것. 그래서 국내 문제에 몰입해서 국내의 가난 문제, 그 다음에 빈부 차이 문제, 이러한 거를 척결할 수 있는 국가적인 역량 집중, 재정적인 서포트 지원, 이러한 것을 분산시키는. 그래서 국내 경제적 상황, 사회 구조 문제를 악화시키는 그런 것으로 이
미국의 전쟁 개입을 갖다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쓸데없이 다른 나라의 전쟁에 참여를 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게 되면서 국내 문제를 갖다가 도외시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Beyond these specific campaigns, 이와 같은 구체적인 그러한 캠페인, 그러한 민권운동 전개를 넘어서 a commitment to an extension of social welfare, 바로 사회적인 복지, 사회복지, 가난 문제와 연관된 사회복지의 확장을 향한 하나의 공약이 was consistency, 일관적인 주제였습니다. Throughout much of the activism King had pursued with the SCLC와 더불어 킹이 추구해 왔었던 그와 같은 여러 가지 활동 중 많은 부분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그런 일관된 주제, 이게 바로 이와 같은 사회복지 확충에 대한 그러한 공약, 이게 바로 단순한 흑인 평등권 운동, 이걸 넘어서는 운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King believed solving the problem of poverty, 킹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가난 문제 해결이 meant tackling another facet of the ignorance he had identified in the fight for racial equality. 가난 문제 척결은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tackling, 직접 부딪혀서 해결하는 거라고 그랬죠. another facet은 여기 뭐 양상, 측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한 어떤 aspect, phase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또 다른 측면의 그런 무지, 그가 identify, 바로 그런 인종적인 편견, 인종적인 평등을 위한 투쟁에서 그가 규명한 바 있었던, identify, 분명히 밝힌 바 있었던 그런 백인들이 흑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혹은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무지의 또 다른 측면, 이런 것과 부딪혀서 태클링, 부딪혀서 해결하는 것, 이러한 것을 의미했습니다. 가난 문제 해결은 바로 이런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it is a final book, 그게 마지막 저서에서 Where do we go from here? Chaos or community?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어디로 가는가? 카오스라는 혼돈의 세계, 아니면은 괜찮은 공동체의 세계,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책에서 He argued for the need for change. 그는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옹호 주장했습니다. In attitudes toward poor people,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의 그런 부자들의 그런 태도 변화를 향한 필요성을 옹호 주장했습니다. Part of the problem of poverty, 이러한 가난 문제의 일부는 마틴 루터 킹이 느끼기에 가난 문제의 일부는 lay stereotyping the poor as idle, 가난한 사람들을 그저 게으르다라고 이렇게 고정관념으로 스테레오타입, 이렇게 틀에 박는 아주 스테레오타입, 고정관념으로 이렇게 묶어두는 데 존재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게으르다라고 하는, 자, 이건 되게 위험한 사고방식인 거죠. 어떤 그 사회 구조적인 가난 문제를 갖다가 그 개인 능력의 문제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불공정과 특권이 존재하고 그게 세습되는 것을 간과한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이러한 천민 자본주의 그런 사회 속에서 오히려 그렇게 가난하다고 그런 낙인이 찍힌 어떤 사회적인 그런 부를 향해 진출하지 못한 패배자들, 가난한 사람들, 부자들이 말하는 그런 개돼지, 낙오된 사람들, 소시민 평민들, 가난한 사람들, 연봉 특정 액수 미만의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 연봉이라는 개념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지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더 인간적이고 순수하고 정직하고 도덕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자, 그래서 he suggested, 마틴 루터 킹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prevailing attitudes had meant 지금 미국 사회에 널리 성행하고 있는 왕성하게 만연되어 있는 이런 태도들 빈부에 대한 이런 태도들은 had meant 의미했다. 즉 economic status was considered the measure of individual abilities and talents. 즉 경제적인 지위, 부자냐 가난하냐 이와 같은 그런 거에 따른 소셜 포지션, 경제적인 지위가 바로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재능 이런 거의 척도로 여겨졌다라고 그랬죠. 이게 옳아서가 아니라 이게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이 중에 100에 한두 명은 이런 사람도 있지만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이와 같은 무시무시한 사고방식이 미국의 천민 자본주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마틴 루터 킹이 느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The absence of worldly goods indicated a want of industrial habit and blah blah blah. 그리고 또한 세속적인 재화의 결핍, 그러니까 재산이죠. 재산이 없다는 것이 이와 같은 근면한 습관이 want, 부족하다. 근면한 습관의 결핍 이러한 것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제 돈 없는 건 제가 게을러서 그래 라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 혹은 and 자 이것도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이릉 어떤 면에서는 타당성이 입증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 불평등의 문제, 제도의 문제 이런 거를 따지지 않고서 어떤 그 사람들은 moral fiber 이런 여기 moral fiber라고 하는 것은 중에 뭐 character, nature, temper, disposition 기질을 말하는 겁니다. 그 어떤 도덕적인 기질 이런 게 결여되어 있다. 근면성과 도덕적인 기질이 약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이런 사고방식. 이게 부유한 백인들 아니면 성공한 부자들 사이에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회 구조적인 문제, 불공정 문제, 특권의 문제, 반칙의 문제, 권모술수의 문제 이런 거를 도외시할 때 이런 편견에 사로잡힐 수가 있다고요. In order to tackle poverty, 가난 문제를 맞부딪혀서 해결하려면 this underlying attitude, 이 근저에 깔려있는 이 태도가 need to be challenged. 이런 게 challenged, 바로 근무적인 태도가 도전에 직면되어질 필요가 있다. challenged, 이게 의문시되고 도전에 직면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전되어질 필요가 있다. 이게 의문시되어지고 challenged, 극복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 근저에 깔리는 태도, 이것도 바로 진지한 무지라는 겁니다. 사회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돼서 모든 걸 돈으로 평가하는 이런 배금주의, 물질주의가 만연한 이런 풍토 속에서 놓치고 있는 게 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이래서 여기 King's Legacy, 킹이 남긴 정치 사상적인 유산. 그래서 King remain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civil rights leaders of the modern era. 킹은 여전히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민권운동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대시대, 오늘날 시대. His oratory, 그의 웅변, 연설은 timeless, 시간의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초시간적이며 has passed into modern vernacular, 오늘날 현대적인 그런 여러 나라의 그러한 국어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passed into,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his work has inspired the activist, 그의 저서는 많은 시민운동 활동가들에게 영감을 부여했습니다. Who followed him in the US, 미국에서 그를 따랐던 많은 그런 시민운동 활동가, 그리고 worldwide, 세계적으로도 그를 따르는 많은 시민운동 활동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Perhaps the most concrete measure of his influence, 아무래도
그와 같은 마틴 루터 킹이 미친 영향력의 가장 구체적인 척도는 however 그러나 아마도 in the reform of civil rights 바로 민권운동 개혁 분야 흑인의 평등권 신장 그러한 민권운동 개혁 분야에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That occurred as a result movement he helped lead. 마틴 루터 킹이 도움을 줘서 이렇게 이끌어갔던 그러한 운동의 결과로서 occurred 발생했던 그러한 민권운동의 리폼 그런 개혁 분야 이런 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The Voting Rights Act 선거법령 이게 introduced in 1965 1965년에 도입된 선거법 그리고 Civil Rights Act 1968 1968년에 도입된 그러한 민권법 이 두 가지 법 이게 이 법이 signaled the end of Jim Crow laws 이런 흑인 차별법인 짐 크로우 법의 종식을 signaled 알렸습니다. 자 그리고 removed overt discrimination from southern states 남부주에서의 그런 명백한 눈에 보이는 그러한 차별 이러한 것을 갖다가 이렇게 removed 없애버렸습니다. 철폐시켰습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겠죠. The last great injustice he tackled 마지막으로 그가 과감하게 부딪힌 그 마지막 위대한 아주 커다란 마지막으로 그런 커다란 중요성을 지닌 그러한 정의롭지 못한 그런 모순적인 그런 불의 이거는 the problem of poverty 가난의 문제였습니다만 이 가난의 문제는 그가 마지막으로 부딪힌 그런 도전 과제였는데 그와 같은 이 부정의는 remained unsolved 아직까지 해결되지 아니한 채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여기 내용을 쭉 다 본문을 읽어봤는데 여기 한번 우리가 읽어본 내용을 갖다가 사진 같은 걸 도표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Freedom is never voluntarily given by the oppressor. 자유란 결코 자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주어진 적이 없다. oppressor, 억압자, 통치자, 다스리는 자 이런 억압자에 의해서 독재자에 의해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게 결코 자발적으로 주어진 적이 없다.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must be demanded by the oppressed. 피억압자에 의해서 자유는 요청되어져야만 한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도 시민들이 감시, 비판의 눈을 잠시라도 게을리하게 되면 권력이 바다를 항해하지 않고 산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도는 완벽할 수가 없고 제도는 일정 시한이 지나면 제도적 기능을 다하게 됩니다. 그럼 제도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근데 개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기득권을 옹호하는 측으로 묶여서 계속 그런 모순을 갖다가 잉태하고 있을 때 그때 시민들이 나서서 그런 개혁 운동을 벌여야 되겠죠. 어떤 입법도 하고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억압을 받는 시민들이 나서서 온몸으로 싸워야지만 쟁취할 수 있는 게 바로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투쟁의 다른 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피억압자들에 의해서 강력하게 필요성이 제기되고 요청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결코 자발적으로 그런 독재자나 억압자에 의해서 갑질하는 논팽이들에 의해서 이렇게 주어지는 법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자유라는 것. 마틴 루터 킹이 아주 멋진 명언을 남겼죠. 자, 이제 이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discrimination, 이 차별이란 fervently, 열렬하게 신봉되어진 그러한 그들의 신념의 결과물이다. 이 차별은 그냥 왜 쟤는 많이 주고 나는 조금 주냐 이런 정도가 아니라 discrimination, 이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수백 년에 걸쳐서 마치 진리처럼 신봉되어져 온 그러한 열렬하게 신봉되어져 온 그러한 결과물, 이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깨버리려면 단순한 행동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차별을 깨버리기 위해서 그 차별, 그러한 인종차별이 아무리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인종차별에 대한 신념들은 백인들 세포에 각인되어 있는 몇백 년 동안 아주 익숙해졌었던 자기네들의 어떤 치부를 위해서, 그리고 편안한 안락한 삶을 위해서 흑인들을 노예로 부리던 그런 습성, 타성들, 이런 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던 이들이 인종차별적 그런 beliefs, 신념들은 lead people, 사람들을 commit barbaric act, 바로 barbaric, 야만적인 행동을 저지르도록 이끌었다. 이걸 led가 되겠네요. 그렇죠? 과거로 읽어야 되겠죠? led, 이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치려 들지 않고 그것만은 당연하게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극좌에게도 이런 게 있고 극우에게도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극단주의가 위험한 겁니다. 근본주의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종교적 근본주의. 펀더멘털리즘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세상에서 더 위험한 건 없다. 이와 같은 sincere, 진지한, 신념에 근거한, 진실하다고 여겨지는 이와 같은 무지, 이렇게 신념에 근거한 무지, 이게 바로 악의 평범성이라는 겁니다. Banality of the evil. 악은 이렇게 악마라고 뭐 이빨이 나고 뿔 달리고 뭐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이런 게 아니라, 자, 너무 시커멓게 칠했나요? 안 보이죠? 자, sincere ignorance. 제가 이걸 한나라한테 악의 평범성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기는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인지 왜곡, 인지 오류, 인지 편향, 인지 부조화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될 때, 답정로 상태에 빠지게 될 때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그게 자기의 인생 철학이 될 때, 멋있는 인생 철학이 아니라 자기를 편벽 고루하게 만드는 인생 철학이 될 때, 바로 그게 바로 이렇게 sincere ignorance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악을 낳게 되죠. 대대손손. 그걸 보고 자란 주변 사람들도, 자기 후손들도 그대로 닮아갈 것이고, 그리고 그게 악인지도 모르고 악을 자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이렇게 평범하다는 것이죠. A change in attitude. 그래서 이와 같은 인종차별주의적인 태도, 행태들에 있어서의 하나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discrimination, 차별을 갖다가 과감히 부딪혀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overcome and solve 하기 위해서는, 자,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죠. 흑인들 있죠. 흑인들을 보호하려고 군인들이 학교에 진입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죠. 미국 역사에 있어서. 9 black students, 9명의 흑인 학생들이 challenged the segregation of Little Rock's white-only Central High School in 1957. 1957년
리들락에 있는 백인들만 다니는 센트럴 하이스쿨 고등학교, 이거의 인종차별,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refused entry, 입학을 거부당했습니다. 그리고 federal troops, 연방 군대가 sent, 파견되어 진입되었습니다. ensure their safety,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학교에 군인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군인이 여기에 들어가게 된 이유, 이것도 아시죠 여러분? 이 주지사가, 그리고 주지사와 그 주정부의 권력자들이 연방정부의 그 판결에 대해서 반대 조치를 취합니다. 끝까지 자기네들의 그러한 인종차별주적 노선은 틀린 게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그걸 연방정부가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연방정부 군대가 파견된 이런 장면입니다. 흑인들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겁니다. 이렇게 미국이 고질적인 병폐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뭐 오늘날에도 공공연하게 그런 일이 자행되고 있는 거 아시죠? 여기 non-violent civil disobedience, 비폭력적인 그러한 시민 불복종, 이것은 many forms, 많은 형태를 띄었습니다. During the fight, civil rights, 민권운동 투쟁 기간 동안에, such 예를 들면 refusing to sit in the colored section at the back public buses, 공공버스 뒷칸에 있는 유색인종 칸에 앉기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시면 여기 뒤에 아주 뭐 그냥 흑인들 백인들이 있죠. 근데 지금 섞어 앉았죠. 그래서 이렇게 흑인이 용감하게 백인이 앉는 앞좌석에 앉은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런 민권운동의, 시민 불복종 운동의 발단이 되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례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요. Discrimination is a hellhound. 차별이란 무엇이냐? 차별이란 지옥에 사는 개자식이다. 지옥견이다. 지옥견. Gnawed at Negroes. 흑인들을 물어 뜯어 쳐먹는. In every waking moment. 흑인들이 모든 깨어있는 순간마다 of their lives. 그들의 인생의 깨어있는 모든 순간마다 흑인들을 물어 뜯어 쳐먹는 지옥에 사는 개자식이다 라는 겁니다. 차별은. 그것도 remind them, 흑인들에게 계속 상기시켜주면서, 그것도 the lie of their inferiority, 흑인들은 열등하다 라고 하는 이 거짓말, 이 뻥이 진실로 받아들여진다, 이건 진실로 여겨진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계속 상기시키기 위해서 인생, 그런 흑인들의 삶의 모든 깨어있는 순간마다 흑인들을 물어 뜯어 쳐먹는 그런 개자식이다 라고 이렇게 차별에 대해서 마틴 루터 킹이 말합니다. 아시겠죠? 지금 미국 사회나 유럽 사회, 이제 걔네들은 이제 일단 백인들이 넘버 1이죠. 아직도 사실. 그리고 이제 흑인들을 넘버 2로 취급합니다. 그러면 황인종은 뭐냐? 넘버 3나 넘버 4에 해당하는 거예요. 다른 또 흑인도 아닌 그런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색깔이 섞인 혼혈인종들이 있죠. 걔들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이제 황인종은 맨 밑바닥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돈이 많아서 지배층이 되면 다른 대우를 받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요. 오프라조차도 유럽 여행 가가지고 흑인이라고 백화점 출입을 거부당한 적이 있죠. 그게 2020년 전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인종차별은 이렇게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세계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 읽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When an individual is protesting, society's refusal to acknowledge his dignity as a human being. 어떤 한 개인이 항의를 벌이고 있을 때 사회의 그런 거부, 그 한 개인의 존엄성을 인정해달라는, 한 인간으로서 자기의 존엄성을 인정할 것을 어떤 주어진 사회가 거부하고 있는 그런 사회적 거부에 대해서 한 개인이 항의하고 있을 때, 무저항 비폭력 저항을 하고 있을 때 바로 그 개인의 그런 항의 행위 자체가 바로 그 저항을 하고 있는 개인에게 디그니티, 위엄성을 부여한다. 너무나 멋있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그겁니다. 나는 불의와 폭력과 그런 사회적 폐단에 항의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바로 시민들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길인지 분명히 밝힌 여기 베이아드 러스틴의 아주 멋진 명언이죠. 자, 여러분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물질주의에 만연돼서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이런 말이 가슴에 와닿지 않을 거예요. 이런 거는 멍청한 놈들이 하는 작태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면서 돈 계산이나 하고 계실 분들이 계실 텐데 이렇게 세상은 여러 가지 측면들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아래 보겠습니다. 킹이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진 속에서. 근데 이때 이것과 연관해서 King knew he was a target assassination. 킹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암살의 타겟, 목표물이었다는 것을. 그러나 this did not stop him from leading the civil rights movement from the front. 그러나 이것이 암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암살 대상을 알게 된 것, 암살 대상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 이것이 그를 멈춰 세우진 못했습니다. 바로 민권운동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것으로부터, 그것도 프런트 전면에 서서 민권운동을 이렇게 리드해 나가는 것으로부터 그를 멈춰 세우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권운동을 지도해 나갔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민권운동법, 그 시민 Civil Rights Act, 이 민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가 암살을 당해 사망하고 난 뒤에 며칠 지나고 나자 민권법이 통과되었다는 겁니다.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까지도 이렇게 지명도가 올라갔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거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마틴 루터 킹에 대한 일대기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아틀랜타 조지아주 아틀랜타시에서 태어난 마틴 루터 킹은 주니어는 교육을 받은 보스턴 유니버시티에서 1954년에, 그리고 그는 패스터, 교구 목사가 되었고 시니어 피겨, 어떤 고위층 인사가 되었습니다.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 유색인종의 향상을 위한 전국 협의회 내에서 고위층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capacity 능력, ability, talent라기보다는 어떤 function, 작용 요건, title, 자격으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자격을 가지고 그는 leader civil rights movement, 민권운동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organizing protest across the South, 남부 주 전역에 걸친 항의 운동을 조직하면서, 그리고 1955년 보이콧, 몽가머리 버스 시스템, 몽고메리 버스 운영 체계, 이거에 대한 불매 운동을 갖다가 포함하는 그런 남부에서 그런 항의 운동을 벌이면서 1963년에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항의 활동, 프로테스트, 무저항 비폭력 활동 중에 버밍햄, 알라바마에 있는 버밍햄에서, 그리고 제일드, 옥에 갇혔으면 투옥되었습니다. 2주 넘게. 그가 석방되자마자 킹은 그런 마치 워싱턴, 그 워싱턴으로의 행진을 주도했고, 그 딜버티지 아이코닉, I have a dream, 아이코닉, 그리고 그의 어떤 아이코닉, 굉장히 이렇게 아이코닉, 그 상징적인 그런 심볼릭, 그러면서도 굉장히 인상적인 impressive, symbolic, 어떤 emblematic, representative, 그런 대표적인 그런 상징적인 I have a dream, 나에게도 하나의 꿈이 있다라는 연설을 했습니다. He was awarded Nobel Peace Prize, 1964년에 노벨 평화상을 탔고, Under Popular Pressure, 그리고 그는 대중적인 압박, 이게 바로 무저항 비폭력 운동 말하는 거죠. Repeal of the Jim Crow Laws, 이 Jim Crow Law라고 하는 흑인 차별법에 대한 폐지를 위해서 대중적인 압박, 즉 무저항 비폭력 운동을 그는 이끌었습니다. 킹은 assassinated, 암살당했습니다. Memphis, Tennessee에서 1968년 3월에. 한편 그가 in support of striking sanction workers, 이 파업적인 sanitation, 환경미화 그런 노동자들을 지지하러 가는 방문 도중에, 암살당했습니다. 그의 주요 저서들 보면 63년에 우리는 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가? 버밍햄 제일 감옥으로부터 편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어디로 가는가? 혼돈의 세계로 갈 것인가? 아니면 살기 좋은 공동체의 세계로 갈 것인가? 자, 이런 내용 제가 좀 길게 설명했는데 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마틴 루터 킹의 사고방식, 그 실천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무엇인지 각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